역시 빌키스의 액션은 이런 식으로 진짜 쭉쭉 뻗은, 특히나 뒤쪽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뒤쪽으로 쭉쭉 뻗은 발도 이것도 더 펴도 돼요. 이렇게 완전히 펴도 돼요. 그냥 정강이랑 일자를 만들어놔도 어울리는 게 빌키스입니다. 슬슬 이쯤에서 여기서 한번 딴. 눈과 가슴이 빛나게. 오, 좋구요. 오늘 리뷰는 바로 센티넬의 라이오봇 빌키스! 애니메이션 크로스앙주에 등장하는 이제 앙주의 메인 기체죠. 주인공의 기체. 발매는 2024년 12월에 했고요.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 38만 9천 원입니다. 오늘 리뷰는 매니아하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로스앙주 천사와 용의 윤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방영된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딱 2014년에 방영 시작해서 15년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빌키스는 주인공인 앙주가 탑승하는 파라메일로서 활약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파라메일은 아니었다라는 아무튼 비밀을 숨기고 있는 그런 메카였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빌키스, 아니 그냥 거기 등장하는 모든 메카들이 다 상품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디자인들이거든요. 엄청 다 뾰족하고 엄청 얇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상품 자체가 손에 꼽을 정도로 없습니다. 그 중에도 지금 이 라이오버처럼 이렇게 대형은 아예 없죠. 박스 자체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사이즈가 앞뒤 두께도 굉장히 두껍고요. 특히나 저 뒷면이 굉장히 좋은데, 짠! 어디서 많이 본 구도의, 그리고 애니메이션 속에도 등장한 그 구도의 빌키스. 역시 대표 포즈, 대표 구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픈해 봅시다. 오픈! 짠! 오우, 블리스터 진짜 두툼합니다. 매뉴얼 한 부 들어가 있고요. 블리스터는 총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맨 위에 본체랑 무장들, 그리고 앙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날개와 스탠드 파츠, 그리고 맨 아래쪽에 이렇게 거대한 베이스와 이제 보조 날개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구성도 전부 다 꺼냈습니다. 구성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빌키스가 사용하는 기본 무장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역시 이런 로봇들에게는 파일럿이 중요하죠. 작품의 주인공 앙주 피규어입니다. 플라이트 모드 전용 포즈로 해서 마치 오토바이를 타는 듯한 그런 포즈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기본적인 조형이라든가 채색, 기본 컬러 배치,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작지만 이런 등에 있는 디테일한 부분들의 도색이나 이런 허벅지, 종아리의 이런 도색 포인트들, 그리고 옆 라인이죠. 허리 라인 부분도 검은색이나 이런 붉은색의 컬러링부터 해서 이제 얼굴 쪽에 머리카락의 조형이라든가 쓰고 있는 바이저라든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의외로 조형도 좀 신경을 잘 써놓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면도 그렇고, 그리고 플라이트 모드용 피규어라고는 하지만은 직접 해보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탑승하는 건 아니지만 어설트 모드에도 어찌저찌 탑승이 되긴 하더라고요. 물론 매뉴얼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익 한 세트. 날개들이 다 좌우 구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익 같은 경우는 좀 두께가 두툼한 형태죠. 그냥 봐도 막 이렇게 안쪽에 겹쳐져 있는 날개가 눈에 띄고요. 주익의 경우는 무장 수납 조인트가 앞을 보게끔 해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옆에서 보면은 이 색깔들이 라인이 있잖아요. 이 라인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라인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이 앞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안쪽에 막 이렇게 겹쳐져 있는 날개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딱 봐도 펼쳐지겠죠? 이런 식으로 바깥쪽 날개를 잡고 당겨주면 짜잔! 연동돼서 날개가 전개가 됩니다. 물론 안쪽에도 이렇게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도색 역시 다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밖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화려한 날개라는 걸 알 수 있죠. 안쪽에 이렇게 장착용 조인트가 또 여기저기로 회전을 하고요. 가만 보면 날개에 힘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축에다가 샤프트를 박아놨더라고요. 이런 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전개되어 있는 날개 되돌릴 때도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부익 한 세트! 골반 뒤쪽에 장착되는 부익이죠. 이거 역시 좌우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 라인들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갈 때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가 내려간 쪽이 앞입니다. 이렇게 사선의 방향을 확인을 하고 앞뒤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부익은 뭐 이렇다 할 전개 기믹 같은 거는 없지만은 기본 디자인이 되게 샤프하게 되어 있습니다. 뾰족뾰족한 날개, 그리고 뒤로 갈수록 마치 검의 끝처럼 이렇게 뾰족해지는 형태라던가, 본체와 연결되는 부분도 이렇게 각이 많이 져 있는 형태죠. 그나마 프레임이 이렇게 슬라이드 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웬만하면 없는 기믹인데, 변형했을 때라든가 포즈 잡을 때 이렇게 뒤로 슬라이드 하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꺾어줄 수 있는 관절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대드래곤용 어설트 라이플! 라이플의 디자인도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죠. 메탈릭 컬러의 색감도 굉장히 좋아서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이 컬러가 상당히 묵직해 보인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플라이트 모드로 변형했을 때는 이 어설트 라이플이 기수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굉장히 샤프한 느낌으로 조형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중간중간 가동할 수 있는 요 가동부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이제 변형할 때 이 라이플도 같이 변형을 하기 때문에 수납용으로 변형이 되죠. 그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영식 초경도 참린도 라치엘, 그냥 쉽게 말하면 검입니다. 한마디로 정리가 되죠. 칼날 자체는 메탈릭 실버로 아주 이쁘게 도색이 잘 되어 있고요. 이 중간에 구멍 뚫려 있는 게 또 이 검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재미있는 포인트기도 하죠. 가드 부분에는 메탈릭 골드 도색 잘 되어 있고요. 손잡이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가만 보면 손잡이에도 디테일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 잘 보이죠. 참고로 라이플과 참린도 주익에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참린도는 주로 왼쪽 날개에 수납이 되고요. 이렇게 중간 부분을 맞춰서 클립에다가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어설트 라이플은 오른쪽 날개인데 여기는 전용 조인트가 필요합니다. 어설트 라이플 수납 조인트입니다. 이거 역시 클립에다가 잘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고 여기다가 라이플을 가지고 와서 수납! 짜잔! 이런 식으로 날개에다가 무장들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결 블렛! 손바닥에서 사용하는 기술로 이제 적에게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적이 얼어붙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전용 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용 팔 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팔 외장의 경우는 이렇게 손목 아머 부분이 이렇게 손 모양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들려있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클리어 그린 부분은 길쭉하게 길어져 있는 그런 형태죠. 이렇게 외장도 살짝 전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 손바닥 같은 경우는 가운데 초록색이 블랙라이트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블랙라이트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번쩍이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주기도 하죠. 그 외에 교체용 손은 총 3종이고요. 라이플 및 무장손 한 세트, 그리고 편손 한 세트, 기본 장착으로 이제 주먹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의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이렇게 손톱의 형태라던가 이제 손가락 바깥쪽의 디테일이라던가 손등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 아주 멋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탠드가 바뀌었습니다. 베이스는 기존에 보던 그 큼지막한 베이스인데요. 스탠드 같은 경우는 아예 각도 조절이 안 되고 큰 덩치를 버틸 수 있게 두툼한 녀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어설트 모드용 디스플레이 조인트, 플라이트 모드용 디스플레이 조인트, 이제 두 가지 조인트가 제공됩니다. 플라이트 모드가 뭐 거의 엎드려 있는 형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V자로 이렇게 지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빌키스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근데 아직 완성이 아니잖아요. 날개들이 있다 보니까 역시 날개 달린 애들은 날개가 있고 없고에서 이미지 차이가 크잖아요. 갈구합시다. 바로 뒤로 돌려줍니다. 부익은 골반 뒤쪽 구멍에, 그리고 주익은 백팩 구멍에 장착을 해줄 거고요. 아까 이야기했듯 뒤에서부터 아래로 사선으로 내려가게끔 해서 위치 맞춰서 껴줍니다. 그리고 부익 같은 경우는 장착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뒤로 세워주면 좋아요. 애초에 공식 사진에도 이렇게 뒤쪽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주익 장착을 합시다. 이렇게 백팩 구멍에 맞춰서 천천히 껴줍니다. 완성! 빌키스! 역시 날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죠? 특히나 이 파라메일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날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없으면 심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얀색 바디와 금색의 장식들, 거기다가 날개는 파란색의 날개까지 전체적으로 화사한 컬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뒷모습도 이 직선적인 날개들 덕분에 되게 뾰족뾰족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근데 뾰족뾰족한 거는 애초에 본체도 많이 뾰족뾰족하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가슴 뾰족하고요, 머리 뾰족하고요, 팔 뾰족하고, 어깨 뾰족하고, 무릎 뾰족하고, 발꿈치 다 뾰족하죠.
왜 상품화를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시작은 지금 이렇게 하얀 모습이지만 이 빌키스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이 하얀 모습 외에도 금색의 우리엘 모드, 빨간색의 미카엘 모드, 파란색의 아리엘 모드, 거기에 최종 형태까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최종 형태는 지금 이 사이즈로 한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사이즈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높은 날개까지가 지금 26cm가량 나오네요. 꽤 크네요, 역시. 일단 지금까지 이 빌키스 상품화 자체가 솔직히 한 손으로도 셀 수 있을 정도로 수가 적거든요. 일단 그 중에는 제일 큽니다. 뭐 앞으로도 제일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참 이쁘긴 하네요. 제가 또 이런 느낌의 컬러링이라고 해야 될까? 꽤 좋아하거든요. 제 주력인 건담에도 딱 이 컬러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얜 거기에 날카로움과 샤프함들을 더했다 보니까 와우, 그냥 입체화 된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단 머리부터 봐야겠죠. 일단은 머리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길쭉하고 샤프합니다. 머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이 앞부터 여기부터 이 뒤통수 이 길쭉한 부분까지가 머리예요. 상당히 길쭉한 디자인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앞쪽에는 이 여신상 장식이 있어요. 마치 뿔처럼.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마치 천사 아니면은 요정 같은 형태의 이런 여신상이 이마에 들어가 있습니다. 메탈릭 실버로 전체가 다 도색이 되어 있고요. 조형이 굉장히 좋네요. 놀라운데요? 사이즈가 커지니까 좀 더 세밀한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정수리 라인으로 금색깔의 라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양 볼에는 이렇게 파란 색깔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 쪽 이 붉은 색깔의 바이저를 쓴 것 같은 형태, 그리고 안쪽에는 빨간색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이제 눈이 또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이렇게 양옆으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안면부도 약간의 패널 라인과 함께 턱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요. 양 볼에도 이렇게 아머가 얼굴을 감싸고 있는 것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면 머리 쪽에도 이 위에도 장식 같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귀 쪽에서 올라오는 이런 날개 디테일들도 좀 멋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뒤쪽으로도 마치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것 같은 이 아머 디테일도 눈에 띕니다. 뒤통수 쪽으로도 이제 금색의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 잘 되어 있고요. 색상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몸통, 이 흉부 안쪽이 파일럿이 탑승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른 부분들보다 흉부가 좀 두툼한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설정화부터도 딱 흉부가 조금 두툼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앞부분은 굉장히 샤프한 형태로 해서 뾰족한 디자인이 좀 눈에 띄고요. 금색깔의 이런 덕트 같은 디테일들도 이렇게 위아래로 흉부에서 보여지고요. 정중앙에도 이제 금색의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거기에 목 주변, 여기도 금색의 장식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허리 쪽으로는 복부의 외장 감싸고 있는 부분 뒤쪽으로 역시나 금색의 디테일한 부분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요 금색 파츠 앞뒤로는 또 메탈릭 컬러로 따로 되어 있어요. 약간 동력선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옆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등 쪽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척추 디테일이 와, 등 쪽 프레임이 합금, 이야, 그냥 대놓고 합금이라고 그냥 보여주는 부분 중 하나라서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팩 역시 날개가 결합되는 부분은 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 위쪽은 합금이죠. 참고로 이 복부 있죠. 이 복부 외장 역시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금색의 테두리 장식과 하얀색의 안쪽 외장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어깨, 왼쪽 어깨에는 아르제날의 부대 마크가 이렇게 데칼이 붙어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어깨 안쪽의 프레임 부분도 디테일과 도색 이쁘게 되어 있고요. 어깨 가운데에 있는 하얀 색깔 부분도 합금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가변을 하거나 할 때 많이 움직이는 부분 중 하나여서 그런지 합금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팔 부분도 왼팔 쪽에는 뭐 퍼스널 마크 들어가 있다거나 동결 블렛의 요 팔 아머 부분 살짝 튀어나와 있는 클리어 그린 파츠가 눈에 띄죠. 그리고 팔 안쪽도 슬쩍 보면 역시나 파라메일들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디테일들이 아주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 가동부죠. 가동부는 합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팔은 뭐 동결 블렛인데 오른팔 쪽도 디테일이 또 다르죠. 좌우가 다르게 생긴 아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은 좀 많이 심플합니다. 앞쪽에 뭐 심플한 외장, 그리고 뒤로 돌아가면 이 뒤쪽 역시 심플한 외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골반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스커트 같은 건 따로 없고요. 기본적으로 바로 고관절이 노출되는 형태, 그리고 살짝 돌려보면 안쪽에 가동부가 살짝 보이기도 하죠. 물론 이쪽 역시 힘을 많이 받고 사용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합금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골반부터 해서 이 허리 쪽까지 쭉 이어지는 게 보이죠, 합금이. 그리고 허벅지 역시 앞에는 깔끔한 외장, 그리고 조형이 참 이쁘죠. 라인 상당히 이쁩니다. 샤프한 느낌도 들고요. 그러면서도 옆에서부터 이렇게 팔과 비슷하게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 쪽으로 해서 큼지막하게 금색깔 파츠들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런 가동부의 디테일도 굉장히 좋아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조금만 뒤로 가서 보면은 이제 관절들이죠. 관절들이 이런 굴곡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어서 이런 게 굉장히 보기 좋았고요. 가만 보면은 이 종아리 정중앙에는 마치 실린더처럼 되어 있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 부분은 굉장히 납작하고 샤프하죠. 디자인 자체가 원래 발이 좀 작은 형태다 보니까 외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애초에 발꿈치 자체도 지금 합금, 프레임 자체가 노출되어 있는 형태죠. 발바닥 디테일도 이제 앞쪽에만 들어가 있는 형태, 그리고 발끝에는 이렇게 뾰족한 마치 칼날 같은 이런 외장이 달려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발꿈치? 뭐 마찬가지고요. 가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동결블렛 있잖아요? 이 친구 블랙라이트에 반응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블랙라이트. 흉부와 눈, 그리고 얼굴 옆에 있었던 파란 부분까지 전부 다 블랙라이트에 반응을 해서 이렇게 빛이 나줍니다. 특히나 이 눈 부분이 이제 듀얼아이가 확실하게 빛나고 있는 거를 표현할 수 있어서 이런 게 굉장히 좋은 부분 중 하나죠.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뾰족뾰족하잖아요. 아무래도 가동시키는데 약간 손도 좀 아프고 중간중간 뾰족한데 이런데 막 찔리고 이런데 조심조심히 만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뭐 어깨 끝에 있는 이런 장식 같은 부분들, 그리고 머리에 있는 이 날개나 장식 같은 부분들, 아무래도 얇고 뾰족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특히나 가동시킬 때 더더욱 조심조심 만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목 부분, 제가 처음에 딱 만질 때 당황했던 게 일단 머리 부분인데, 머리를 어떻게 잡아야 안전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만졌던 곳이 이렇게 날개 좀 내리고 뒤통수입니다. 여기가 가장 얇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머리 편하게 돌아가지고요. 기본적으로는 볼 조인트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스윙을 하거나 숙였다, 들고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근데 숙이는 거랑 드는 거는 가동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 그리고 뭐 얇은 거 피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잡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이마 앞부분까지 엄지손가락으로 잡아주는 이런 형태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게 이 빌키스 관절이 볼관절과 축관절이 섞여 있어요.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팔꿈치 보면은 되게 신기해요. 일단 어깨 먼저 봐야겠죠? 어깨에도 볼 조인트입니다.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되게 두꺼운 걸로. 안쪽에 보이는 빨간 색깔 관절 커버가 보이나요? 저 안쪽이 그냥 저 큼지막한 부분이 다 볼관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강도가 상당히 좋아요. 조정을 되게 세밀하게 해놓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조인트 통해서 편하게 팔 들고 내리고, 그리고 어깨 외장 역시 별도로 이렇게 크게 가동을 합니다. 변형 때문이라도 이렇게 돼야 하고요. 거기다가 팔을 옆으로 드는 축관절 부분 이렇게 크게 옆으로 들어줄 수가 있고요. 팔을 회전시키는 부분은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살짝씩 움직여보면은 다양한 방향으로 살짝씩 각도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로는 팔꿈치를 굽힐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돌려줄게요. 일단 먼저 볼 거, 관절이 3개입니다. 위, 아래 축관절, 가운데 두꺼운 볼관절. 그래서 팔 하박 회전 같은 거를 이 볼관절에서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역시 되게 튼튼한 볼관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이렇게 외장을 바깥쪽으로 해놓은 상태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이지만 볼관절을 통해서 팔꿈치를 굽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이렇게 회전시켜 준 다음에 움직여 보면은 볼관절도 움직이지만 위아래 축관절 움직여 보도록 하죠. 위쪽 축관절 여기 다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아래쪽 축관절 이렇게 완벽하게 팔꿈치가 굽혀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절도 아주 튼튼합니다. 물론 가운데가 볼관절이니까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팔꿈치를 이대로도 회전시켜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관절이 좀 재밌습니다. 만지면서. 그리고 굽혀진 프레임 자세히 보면은 여기도 관절 디테일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허리.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아주 두꺼운 합금으로 된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볼이 하나 보이죠? 합금으로 된 거. 그래서 허리 돌리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거기다가 관절도 빡빡한 형태고요. 볼관절 자체에서 허리를 스윙을 시켜주거나 그리고 뒤로 들고 앞으로 살짝 숙이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허리 관절은 이게 전부예요. 아무래도 이 위로는 관절 심기가 힘든 게 이렇게 앞뒤로 전개돼야 되고 막 이렇게 변형 구조가 엄청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고관절 역시나 두꺼운 볼 조인트를 사용을 합니다. 역시 어깨처럼 안쪽에 빨간 색깔의 관절 커버가 보이죠? 저 안쪽이 전부 볼 조인트 큼지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옆으로 드는 부분 생각보다 그리 많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대신에 볼 조인트의 장점이 뭐다? 앞뒤로 드는데 제약이 없다. 아주 크게 들어 올릴 수 있고요. 아주 크게 뒤로 들 수도 있습니다. 앞뒤로 드는 거에 제약은 전혀 없죠. 애초에 스커트 같은 것도 없다 보니까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죠. 간섭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허벅지 회전축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벌린 형태의 액션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죠. 이거는 또 볼 조인트 및 축관절에서 한꺼번에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무릎인데 역시 움직여보면은 큼지막하게 관절 밑에 거 한번 움직여주고요. 위쪽에서 관절 한 번 더 움직여주는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 발꿈치가 허벅지에 간섭이 생깁니다. 이렇게 안쪽 외장은 밀착시키고 뒤쪽 외장은 좀 벌려주면 좋습니다. 움직일 때. 그래서 그대로 더 움직여보면은 아주 큼지막하게 완전히 굽혀진 무릎을 볼 수 있죠. 무엇보다 이 프레임이 움직이는 게 아주 좋아요. 이 중간 관절, 정확히 위쪽 관절이죠. 위쪽 관절 움직일 때는 이제 프레임 바깥쪽에 디테일이 같이 회전하니까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발목의 경우도 합금으로 된 볼관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장 간섭을 조금 피하면서 이렇게 회전시켜주는 게 가능하고요. 발을 앞으로 굽히는 건 좀 약한 편이고요. 뒤로 뻗는 게 좀 센데 발바닥이 크게 가동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도 이 발꿈치 외장을 가동시켜주면 뒤쪽에 공간이 생기면서 이렇게 발목을 쭉 뻗어주는 것도 가능하죠. 해서 발바닥 가동을 안 하더라도 꽤나 많이 움직이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굽힐 때도 지금 이 상태에서 발을 앞으로 굽히면 꽤나 굽혀집니다. 발목은 펴고 발바닥을 앞으로 가동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무릎 꿇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다리가 저만큼 올라가는데 무릎 꿇기가 안 되면 이상한 거긴 한데 꽤 멋지더라고요, 보는 게. 특히나 정면에서 딱 봤을 때 멋지지 않습니까? 무릎 꿇은 모습이 굉장히 근엄해 보이고요. 대신에 조심할 거. 지금 무릎을 꿇긴 했는데 무릎이 맞닿는 부분. 여기 되게 뾰족한 무릎 외장이거든요. 이제 바닥에 찍히거나 갈리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액션 포즈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그 전에 일단 무장부터 조금씩 들려줘 볼까요? 라이플은 손에 들려주고 참린도는 수납하고 오른손을 무장손으로 바꿔줄 건데 이때 팔 아머 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빼놓고 손을 교체하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아무래도 이 외장 같은 경우도 얇고 뾰족한 형태다 보니까 빼놓는 게 안전하겠죠, 당연히. 손을 교체하고 무장을 들려주고 그 다음 아머를 장착하는 게 좀 안전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완전 무장 상태도 완성!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액션 포즈 취해볼까요? 스탠드를 가지고 와서 어설트 모드용 조인트를 껴주고 골반을 이 위에다 올려주면 됩니다. 근데 그냥 이대로 보면은 골반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매뉴얼 상에서도 이렇게 다리 한번 들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안쪽을 보면서 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껴보면 클립이 딱 하고 물어주는 느낌이 딱 들어요.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자, 스탠드에 올려봤는데 이 스탠드 튼튼한 건 정말 좋은데 가장 아쉬운 게 역시 각도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딱 끼워보면은 허리 숙이면은 상체가 완전 앞으로 기울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포즈 잡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정말 다행히도 이 빌키스는 이 골반 자체가 외형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들어서 각도 조절하듯이 상체를 들면은 좀 훨씬 나아지고요.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고관절을 그냥 바로 움직여 버려서 이렇게. 그리고 공식 포즈상도 그렇고 이 발끝에 있는 외장은 완전히 펴줘야겠죠. 그리고 날개도 펼쳐줄게요. 짜잔. 다시 봐도 좋다, 이거는. 대표 포즈 완성! 딱 이 포즈가 이제 빌키스의 등장씬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게다가 방영전 PV에도 나오던 포즈예요. 이 구도, 이 포즈.
근데 익숙한 맛이다. 좀 많이 익숙하더라. 그도 그럴만한 게 이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가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건담 시드의 후쿠다 미치오 감독님. 그 외에 제작진들도 시드를 보고 자란 세대가 꽤 있다고 해요. 그래서 팬분들 중에는 몇몇 분이 그러시죠. 변형하는 프리덤이다 막 이러면서. 거기다가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아까 이 동결 블랙 있죠. 누가 봐도 데스티니 건담의 파르마 피오키나 아닙니까 솔직히. 무튼 이래저래 그렇다. 그리고 기초적인 라이프 액션 바로 취해봤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약간 구도가 구도다 보니까 액션들도 웬만하면 약간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들어요. 당장 라이프 액션도 굉장히 좀 시드스러운 그 소위 말하는 시드 포즈가 많이 나옵니다. 오죽하면은 중간에 진짜로 제작사가 썰라이즈잖아요? 애니메이션? 프리덤 건담의 빔 라이플이나 아니면 쉴드 같은 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중간 에피소드 중에. 사이버 포뮬러가 나오질 않나.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그 외에도 비행하고 있는 느낌으로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스탠드의 각도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앞으로 숙이고 싶기는 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도 분위기는 좀 잘 나죠. 그도 그럴 게 이제 뒤쪽으로 날개라든가 보조 날개라든가 발끝도 샤프하게 떨어지는 게 요게 빌키스의 매력이거든요. 이게 입체화가 됐다는 게 신기한 거긴 한데 생각보다 포즈 잡았을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인상에 남았던 구도가 피규어에선 힘들긴 합니다만 이 상태로 해치를 열고 앙주가 나와서 직접 총을 쏘는 구도가 있어요. 슈퍼로봇 대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뭔가 막 멋있다라기보다는 되게 임팩트가 좀 있었어요. 기억에 좀 남았달까? 빌키스의 상체가 클로즈업 되면서 앙주가 같이 총을 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참린도, 발도! 라이플은 다시 날개에 수납을 해놨습니다. 요런 포즈도 상당히 멋있죠? 특히나 무장손 자체가 이렇게 무장을 앞으로 꺾어 잡을 수 있는 손이거든요. 그래서 검 액션을 취할 때는 이렇게 쭉쭉 뻗은 느낌이 더 좋죠. 그리고 참린도를 내려치려는 이거 역시 뭔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구도. 좀 익숙한 맛이긴 한데 충분히 멋있는 구도죠. 그리고 참린도로 찌르기 액션, 이렇게 검을 들고 돌진하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역시 빌키스의 액션은 이런 식으로 진짜 쭉쭉 뻗은, 특히나 뒤쪽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뒤쪽으로 쭉쭉 뻗은. 발도 이것도 더 펴도 돼요. 이렇게 완전히 펴도 돼요. 그냥 정강이랑 일자를 만들어놔도 어울리는 게 빌키스입니다. 슬슬 이쯤에서 여기서 한번 딴. 눈과 가슴이 빛나게. 오, 좋구요. 다음은 동결블릿 장전! 이렇게 한꺼번에 비추니까 좋네요. 그리고 보통 공격 직전에 이렇게 상반신 클로즈업 한번 해주면서 딱 팔로 이렇게 줌인 딱 들어가곤 했죠. 자, 그럼 부속되어 있는 무장들 액션 다 살펴봤고요. 바로 이제 플라이트 모드 변형해보도록 합시다. 완전 변형이다 보니까 단계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변형에 앞서서 일단은 이제 무장은 빼줄게요. 라이플 빼주고 손도 주먹손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잠시 빼놓을 건데 주익은 그냥 둘 거고요. 이제 부익, 골반 뒤쪽에 있는 부익을 빼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변형할 때 아무래도 간섭이 엄청 심해요. 그나마 백팩에 있는 건 좀 나은 편인데 이 골반에 있는 게 엄청 간섭이 심합니다. 빼는 게 막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변형할 때 빼놓고 하는 게 편하다. 그리고 참린도도 빼놓도록 할게요. 이 부익은 변형이 끝나도 결합을 할 수 있는데 주익은 변형이 끝나면 결합이 힘들어요. 안쪽으로 이 구멍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빌키스가 왜 상품화를 고려하지 않았는지가 나옵니다. 정말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매뉴얼이 총 22페이지인데 그 중에 5페이지 빼고 나머지가 다 변형 관련입니다. 그 정도로 단계가 많아요. 주익은 이렇게 위쪽으로 한껏 들어 올린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골반 아머를 이렇게 락을 풀어서 살짝 사선으로 내려놓고요. 뒤쪽 아머 역시 밑으로 완전히 이렇게 내려줄게요. 이중관절이거든요. 그리고 부익을 끼우던 구멍 뒤에 작은 조인트 하나가 이렇게 접혀져 있는데 이걸 펴줄게요. 가장 먼저 펴놓는 조인트지만 사용하는 건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펴놓는 거죠. 가슴 외장의 양옆을 락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팔을 어깨 프레임 째로 뒤로 넘겨줄게요. 이렇게 완전히. 그리고 가슴 외장을 앞으로 당겨줄 건데 이 금색 장식, 이 목 중앙에 돌기가 하나 있어서 그걸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매뉴얼에
가슴에 어디를 잡고 움직여주세요라는 것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뒤쪽을 잡으면 안 되고요. 이 앞에 이 위랑 아래쪽을 잡고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러면은 안쪽에 접혀져 있던 관절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가슴 안쪽에 이제 콕피트 디테일들이 드러나고요. 이렇게 살짝 펴주고 이 뒤쪽과 이 앞쪽 중간 부분을 잘 잡고 복부 외장도 엄지손가락으로 잠깐 잡아주고 앞으로 슬라이드 펼쳐지면서 밑에 합금으로 된 조인트가 노출이 되고요. 이때 안쪽에 관절이 되게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요. 관절이 3개 들어가 있습니다. 3개. 그래서 접혀져 있는 관절을 이렇게 살짝 펴줄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이제 내부 파츠까지 전부 다 노출이 된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잠시 이제 가슴을 밑으로 살짝 내려놓고 나머지를 합시다. 안쪽에 하얀 색깔 파츠를 잠시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복부 외장과 이 등 쪽 프레임을 잡고 앞뒤를 갈라줍니다. 그래서 이 등과 이 복부 외장이 이제 합금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찌 보면은. 그러면서 이 복부에 있던 금색 파츠 위쪽이 볼 조인트거든요. 이걸로 앞뒤를 연결하고 있었는데 이게 빠지면서 프레임이 앞뒤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볼 관절을 잡아주고 있었던 이 조인트 파츠 양옆으로 펼쳐줍니다. 그리고 백팩 프레임 자체를 이렇게 뒤로 펼쳐주면서 머리가 있던 부분은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펼쳐진 프레임 부분과 이제 목 부분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좀 기괴하죠? 그리고 등 정중앙에 있던 외장 파츠 세워주고 팔이 붙어있는 프레임 부분을 이렇게 팔 옆으로 벌리고 프레임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잠시 동안만 내려주는 거예요. 이제 프레임이 펼쳐질 공간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백팩 안쪽에 접혀져 있는 프레임을 좌우로 벌리고 이 앞쪽에 또 조인트가 접혀져 있거든요. 이 접혀져 있는 조인트를 펼쳐줍니다. 좌우 다 펼쳐줄게요. 그 다음 다시 팔을 이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프레임 접으면서 이제 팔을 앞으로 잠시 접어주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럼 아까보다 더 기괴한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밑으로 펼쳐진 프레임을 뒤로 들어줄 겁니다. 그걸 위해서 아까 펼친 프레임 안쪽에 조그만한 조인트가 있는데 이거를 세워주고 프레임을 뒤로 올리면서 이 사각 구멍이랑 조인트랑 맞춰줍니다. 이게 방향이 맞춰야 돼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위치 살짝씩 조정하면서 프레임을 딱 소리 나게 이렇게 끼워주면은 이제 프레임도 완전히 펼쳐졌고요. 이 상태에서 조금 불편한 게 팔을 옆으로 이렇게 펼쳐야 되거든요. 근데 어깨 외장이랑 펼친 프레임이랑 약간 맞닿아요. 약간 간섭이 있어서 이 간섭 조심하면서 움직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프레임을 펼쳐주면서 팔을 뒤로 돌릴 거예요. 그리고 어깨 외장은 앞으로 내려줍니다. 이때 팔이 이 프레임의 안쪽 살짝 이렇게 움푹 파여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올라오게끔 해주면 되고요. 자, 가동을 완료하면은 이런 식으로 뒤에서 봤을 때 팔이 살짝 안으로 모이는 각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발을 펴줍니다. 발 외장 펴고 발바닥 접어서 완전히 이렇게 밀착시켜주면 됩니다. 발꿈치 외장, 안쪽 외장은 이제 종아리 쪽으로 밀착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또 접힐 때 외장끼리 간섭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이걸 접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 발꿈치 바깥쪽은 이렇게 뒤로 펼쳐주면 됩니다. 마찬가지 반대쪽 동일하게 해줄게요. 완전히 접고 펴고 펴고 그 다음 다리를 살짝 이렇게 좌우로 벌려주고 뒤에서 작업이 끝난 프레임을 이렇게 접어줄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잘 보면 이 골반 뒤쪽 노출된 프레임 부분에 이 척추가 딱 들어갈 것 같은 디테일이 파여있죠. 이렇게 몰드가 파여있죠.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프레임을 내려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허리 관절이 살짝 이렇게 틀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게 안 내려가요. 이 프레임끼리 빈틈없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붕 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프레임 모양이 안 맞은 겁니다. 그래서 허리 각도를 좀 조절해주면서 움직여주면은 지금처럼 완전히 밀착됐죠. 지금 이렇게 완전히 밀착을 시켜준 뒤에 골반 뒤쪽에서 펼쳤던 외장 있죠. 이 친구 안쪽에 사각형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각형 조인트가 있죠. 이걸로 고정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프레임을 완전히 프레임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고정을 시켜줬죠. 밀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 펼쳐져 있던 가슴 외장 있죠. 이 친구 살짝씩 회전하거든요. 그래서 간섭 없게 위치 맞춰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접어줄 겁니다. 쭉 접어주면 돼요. 간섭 없게 잘 조절해서 양쪽 다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펼쳐져 있는 다리 종아리에 보면 가장 아래 튀어나와 있는 프레임 있죠. 이거랑 아까 등에서 펼친 프레임 조인트 있죠. 이 구멍 뚫린 부분 여기랑 맞춰서 딱 소리 나게 껴줄 겁니다. 지금처럼 반대쪽도 가서 이렇게 조인트를 맞춰서 딱 소리 나게 껴주면 이 다리 각도가 고정이 된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뒤집어서 이제 팔꿈치를 완전히 접어서 팔을 이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팔꿈치 이중관절 이제 완전히 다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 사용을 해서 양팔 다 완전히 안쪽으로 접어 넣어줍니다. 이때쯤 확인하면 좋은 게 이렇게 앞으로 펼쳐놓은 어깨 외장 있죠. 이게 살짝 안쪽으로 팔이 사선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깨 외장이 바깥쪽으로 펼쳐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깨는 바깥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펼쳐진 거죠. 근데 아까 우리 팔 돌리는 관절이 볼 조인트였잖아요. 그래서 어깨만 정면을 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깨를 정면을 보게 해주고 팔은 살짝 사선으로 안쪽으로 말리게끔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깨까지 완전히 안쪽으로 밀착을 이렇게 시켜주면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죠? 앞에만 만들면 되는데 앞에도 꽤 복잡합니다. 일단은 이쯤 되면 이제 머리 앞에 합금 프레임 사이에 플라스틱 조인트 하나가 접혀져 있어요. 이 접혀져 있는 조인트를 펼쳐줍니다. 그 다음 이 허리에 있었던 금색 파츠 이렇게 좌우로 살짝 벌려주고 이 위에 세워져 있는 하얀색 파츠 프레임을 뒤로 눕히면서 방금 이렇게 펼친 구멍에 맞춰서 잘 껴줍니다. 밀착! 이때 머리 정면 보게끔 잘 위치 맞춰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중간 외장 파츠는 앞으로 눕혀줄게요. 그리고 이제 가슴으로 갑니다. 아까 펼쳐져 있던 이 중간에 드러난 마치 오토바이 연료통 같은 거 얘를 이렇게 들어줍니다. 이거 자체도 이중관절이어서 이렇게 완전히 펼쳐주고요. 그리고 금색 파츠를 앞으로 이렇게 잘 눕혀준 상태에서 복부 외장을 들어 올리면 딱 이쁘게 이렇게 금색 파츠가 정렬이 되거든요. 이거를 이 연료통으로 위에를 덮어줄 거예요. 그래서 덮으면서 이 뒤쪽의 공간을 프레임에 끼워서 고정. 그 다음 이제 놀고 있는 외장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면서 처음에 펼쳐놨던 조인트 있죠. 이거랑 이 안쪽에 보면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이랑 이 펼친 골반 뒤쪽 조인트랑 맞춰서 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 끼울 때도 보면은 지금처럼 골반 좌우가 틀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골반을 이렇게 제 위치에 가게끔 이렇게 조절을 따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그러면서 위치 맞춰서 구멍이랑 조인트 맞춰서 좌우 전부 결합. 이제 진짜 거의 끝났습니다. 뭐 이미 형태는 거의 나왔죠? 이제 날개를 껴줍시다. 어깨 외장에 금색깔 외장 파츠 아래쪽으로 구멍이 가게 해서 부익을 껴줍니다. 뒤쪽을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끼워줘야 해요. 자, 이쯤 왔으면 거의 끝이네요. 이제 라이플 가져옵니다. 라이플 위에 있는 센서를 좌우로 갈라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외장을 들고 안쪽에 있는 외장도 갈라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개머리판 역시 갈라줍니다. 앞으로 접어줘요. 접을 때는 이 가운데서 갈라진 파츠가 가운데로 쏙 들어가니까 참고하시고요. 손잡이 접고 외장 접고 이 뒤쪽에 있는 작은 틈 하나 보이죠? 이 작은 틈이 콕피트 바로 밑에 드러난 이 작은 합금 프레임 있죠? 여기에다가 슬라이드 돼서 끼워지게끔. 그리고 왼쪽 날개에는 검 수납. 그리고 들어놓은 날개 살짝 옆으로 눕혀주고 마무리로 이 밑에 이제 골반 앞쪽에 있던 외장을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살짝 덮어주면은 이제 파일럿만 탑승하면 되겠네요. 바로 주인공 앙주 탑승! 근데 또 바닥에 내려놓긴 뭐하니까 스탠드에 이렇게 또 올려줄 건데 이 가운데 솟아있는 조인트 있죠.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 뒤집었을 때 이 주먹 사이에 보면은 작은 사각 구멍이 하나 보여요. 여기다가 이 솟아있는 조인트를 맞춰줄 겁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정강이랑 허벅지를 내려놓으면 되고요. 끼우기 전에 라이플 손잡이 잠시 펼쳐놓고 스탠드에 올린 다음 다시 손잡이를 접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은 따로 있죠. 날개의 전개. 완성! 플라이트 모드! 야, 단계가 정말 많습니다. 한번 딱 만들어 보면은 이게 왜 제품화는 고려를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정말 막말로 이렇게 세로로 있던 애를 뒤쪽으로 완전히 접은 거거든요. 이렇게 뒤쪽으로. 단계가 많을만 했다. 그리고 이제 변형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은 진짜 중간중간 저렇게 외장이라든가 주요 가동부에 합금이 쓰이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파손 대잔치였을 수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일단 앞부분에 라이플이 기수 역할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쭉 뾰족하게 나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그 뒤가 이제 파일럿이 탑승하고 있는 콕피트입니다. 애니메이션 연출상으로는 약간 안에 있다가 이렇게 쑥 올라와요. 그리고 가만 보면은 잠시 파일럿 내리면
내부 디테일도 꽤 좋습니다. 오, 뭐 페달 디테일부터 해가지고 다 있거든요. 있을 건 다 있어서 상당히 내부 퀄리티가 좋다. 나름 여기 디스플레이도 있어요. 화면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디스플레이도 3개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빌키스 머리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옆모습도 보면은 뒤쪽으로 되게 샤프하게 뻗어나가죠. 전체적으로 다. 이게 또 빌키스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정말 멋있죠. 그래서 플라이트 모드 변형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설트 모드로 돌아갈 때 매뉴얼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변형하면서 펼쳤던 이 콕피트 안쪽에 하얀 색깔 파츠 이중관절로 폈다 그랬잖아요. 이거 완벽하게 안쪽으로 다시 접어줄 것.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관절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쪽 관절을 움직여 보면은 이 하얀색 파츠가 완전히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지거든요. 그러면서 연장시켜 놓은 이 슬라이드까지 다 안쪽으로 다시 이렇게 끝까지 밀어 넣으면은 아까 라이플을 고정했던 프레임이 가슴 아래쪽으로 쏙 들어갔죠 지금.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얀색 파츠도 완전히 안쪽으로 들어간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어설트 모드가 됐을 때 깔끔한 복부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 주변이랑 잘 맞춰서 결합을 해주고 다시 팔도 덮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복부 처음처럼 다시 깔끔한 외형이 됐죠.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 어설트 모드 상태에서 앙주 태워보기. 일단 구조상 앙주가 탈 수 있는 형태가 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타긴 힘들어요. 엎드려 타긴 힘들고. 안쪽 하얀색 파츠는 세워놓은 상태에서 앙주를 세웁니다. 세워서 이걸 등받이 삼아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 살짝 내리면서 위치 조정하면서 가슴을 이렇게 덮어주면 탑니다. 물론 매뉴얼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매뉴얼에. 그냥 제가 한번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공간이 충분히 넓은데 앙주 밖에 꺼내놓는 게 아니라 안에 넣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해본 건데 이게 또 되더라고요. 이게 또 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매뉴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덮어주는 것까지 깔끔. 자, 마무리는 당연히 이 포즈죠. 대표 구도, 대표 포즈.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센티넬의 라이어봇 크로스 앙주의 빌키스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빌키스가 진짜 상품화가 정말 몇 개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 정도 사이즈? 25cm가 넘어가는 사이즈로 나왔다는 것도 놀랍고 신기한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완전 변형은 더 신기한 거죠. 그렇다 보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단 강추를 하고 싶다. 물론 변형 과정이 좀 많이 복잡합니다. 시간을 들여 만져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구조에 대해서 파악이 되면은 그래도 좀 손에 익고 나면 괜찮겠지만은 처음 할 때는 좀 막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변형을 하고 나면은 약간 재밌네, 뿌듯한데, 그리고 멋있네 소리도 같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무장 중에 뭐 입자 수속포도 있고 이제 모드 각성하면서 뭐 거대한 에너지 블레이드도 나오고 무엇보다 이제 디스코드 페이저, 그 어깨에 펼쳐져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그거. 이번 빌키스가 나왔는데 그렇다 그러면 최종 사양도 최종 형태? 그것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면서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체적으로 뾰족뾰족한 곳이 많고 얇은 곳도 많습니다. 취급주의입니다. 그래서 만질 때 언제나 좀 조심조심, 가동시킬 때도 내가 가동이 움직일 방향에 뭐 다른 장애물이 없나 이런 거 한번 보면서 움직여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범시!